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고요. 오늘도 정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올 시즌 가장 화두가 되는 최대 이슈죠. 바로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KBO 리그 정지특 총재도 신년사에서 개인별 맞춤 확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다들 야구 팬들 알고 계시겠지만 KBO 리그에서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정프로님이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기존에는 허리 높이에서 무릎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바뀐 것은 무릎 높이에서 밑으로 공 하나, 허리 높이에서 위로 공 하나 정도의 높이가 이제 벨트선, 그 다음에 무릎 밑에 공 하나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타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꽤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심판들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이 되어 왔었고 네. 또 우리 선수들이 국제 경기 뭐 WBC나 프리미어리그 12 나갔을 때 특히나 이번 도쿄 올림픽에 가서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끼고 왔습니다. 직접 또 국제 무대에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적응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죠. 항상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감이 먼저 들어갔고 만약에 1회 초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제가 1번 타자다 보니까 맞네. 과연 이 심판은 제가 어떤 볼 스트라이크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는 것보다는 첫 타석에는 좀 볼을 보면서 어떤 볼을 주고 안 주고를 좀 체크하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심판마다 또 각 나라마다 또 스타일이 다 틀리고 존이 다 틀리고 미국은 워낙 또 상하가 높고 일본은 또 좌우가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가서는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은 있었죠. 여기에 그럼 잘 적응만 하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질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진다고 보고요. 어떤데 무엇보다 그 심판의 성향을 빨리 알아야 되고 제가 프리미어 12 할 때 이제 일본이랑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 애들은 스트라이크 존이 작고 우리는 또 넓고 그러길래 소리를 막 질렀어요. 스트라이크! 와이!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동안 이제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심판과 타자들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가 되면 키 큰 선수와 키 작은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이 그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게 되는 걸 텐데.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타자마다 바뀐다는 거는 저도 좀 이해가 많이 안 가서 키 높이, 그 다음에 타석에 서 있는 폼, 그 다음에 매 타석마다 타격의 투수에 따라서 타자는 스탠스라든지 무릎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를 다 바꿔야 되는데 네. 그 타석마다의 계속 높이가 변한다, 스트라이크 존이 변한다 그러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또 심판들도 심판마다 또 눈높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시즌 동안 심판들이 뭐 합숙 훈련도 하고 뭐 고척 훈련에 모여서 다 같이 뭐 훈련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좀 더 열심히 존중해주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를 통해서 네. 서로가 빨리 뭔가 존을 알아가고 뭐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의 또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번 비시즌 선수들, 투수, 타자 그리고 심판들의 적응이 그 어느 때보다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수와 타자 게다가 심판까지 합류를 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포지션 모두 다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심판들은 저희가 스프링 캠프를 가거나 하면 항상 같이 오셔가지고 연습을 같이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전과 동일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타자, 투수, 감독, 코치 떠가고 있는 선수들까지도 이제 공 하나하나에 시선을 떼지는 못하는 거죠. 또 선수는 또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빨리 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SSG 캠프를 갔던 날이 23일이었거든요. 이때 또 추신수 선수가 소신 발언을 했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너무 단시간에 바꿔서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추신수 선수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리그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선수와 합의도 없이 뭔가에 선수 그냥 맞춰라, 그냥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바뀌어가야 되는 걸 맞지만 좀 좋게 바뀌어가야 되고 타협을 하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자와 투수들은 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투수들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겠죠. 아무래도 투수
입장에서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저희 타자들의 능력이 변화구 대처 능력이라든지 볼을 따라가는 반응 속도들이 되게 빨라졌기 때문에 네. 우리 타자들은 점점 좋은 쪽으로 진화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투수들 쪽에서는 국제부에 나가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이렇게 많이 못 내고 있는 이유가 투수들의 능력치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존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그 이익도 통해서 본인들의 스스로의 능력치를 좀 많이 키웠으면 해야지 국제대회에 나가서 좀 더 경쟁력 있고 네. 정말 탑 나라들과 경쟁력 있는 승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선수들 그리고 심판진들까지 적응을 해 나갈지 2022 시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한화. 이번 리빌딩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이 독수리 군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화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의 좀 실망이 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연습 경기에서 수베로 감독은 리빌딩의 중심에 서 있는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빌딩은 작년으로 끝내고 올해는 이기는 야구로 가야죠. 왜냐하면 수베로 감독이 리빌딩보다는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라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통해서 또 강화를 시키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하나 야구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러면 네. 작년에 일본 경험을 좀 많이 쌓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더 알리고 싶어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봐서 네.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지난 시즌을 보시면 정말 그 내야 쪽에서 정은원 선수가 골든글러브 수상을 했고요. 또 노시환 선수를 비롯해서 하주석 선수를 중심으로 일단 리빌딩의 주축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연습 경기에서 변우혁 선수와 정민규 선수까지 기대감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변우혁 선수는 네. 노시환 선수와 입단 동기죠. 이렇게 변우혁 선수의 저는 타격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재능이 크겠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선구안도 그렇고 정확성에서 일단 노시환 선수보다는 변우혁 선수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루라든지 공수주를 봤을 때는 노시환 선수가 좀 나았기 때문에 네. 노시환 선수한테 좀 더 출전 기회가 좀 많이 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시환 선수도 작년에 약간 눈을 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지만 같이 눈을 뜨거든요. 또 정민규 선수도 타석에서 움직임이 많지도 않고 변하고 대처 능력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이 두 선수 모두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노시환 선수까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내야진이 더욱더 탄탄해질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투수 쪽에는 박윤철 선수가 제대를 했죠? 일단 제구력이 워낙 좋고요. 또 떨어지는 포크볼, 그다음에 투심, 이게 볼 컨트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스피드도 140km 후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박윤철 선수도 아마 선발 자리 한 자리를 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윤철 선수가 상무 시절에 탈삼진 1위와 다승왕을 또 차지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윤철 선수를 비롯해서 김혜환 선수도 작년 시즌 초에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안 좋아져가지고 어려운 시즌을 보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투수라고 보고요. 네. 김민호 선수는 작년에 대표팀도 됐고 네. 또 신매승도 했고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이제 상대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네. 참 재밌고요. 또 강진민 선수는 올해가 2년째인데 작년에 자기의 주목이었던 슬라이더가 이제 타자들이 얼마큼 또 적응해서 대체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생겼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정프로 말을 들어보니까 리빌딩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야의 한 축으로 새롭게 들어온 터크먼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수비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주루 능력, 또 방망이의 컨택 능력과 이 타석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선수는 KBO 무대에 오면 정말 매력적인 선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시즌 한화의 순위 몇 위까지 예상을 해보실까요?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숙제인 거는 맞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 순위는 네. 그래도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9위
왜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만 네. 선배님 그렇게밖에 안 부르십니까 하면서 또 맞죠. 승부를 가지고 또 올라가면 나중에 또 박수 쳐주고 하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뭐 네.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요. 그죠. 우리 네. 하나 선수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전력 보강은 충분히 된 것 같고 리빌딩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시즌 독수리 군단의 비상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정프로가 가장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번 시즌 5강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른 시점이에요. 그래도 그 전력을 조금 분석해봤을 때 전문가시니까 네. 5강 뽑아주시죠. 저는 LG, LG, 삼성, 기아, KT, KT, SSG. SSG. 네. 일단 삼성은 뭐 박혜민 선수가 좀 빠지긴 했지만 삼성은 앞으로 충분히 더 좋아질 팀이라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강민호 선수의 체력 안배, 김태훈 선수가 또 유닛 때문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네. 그림이 너무 커졌어요. 믿고 투수들이 던지고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올해 삼성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는 우선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 1등으로 꼽으신 거죠? 맨 처음으로 얘기하셨거든요, LG를. 그렇게 또 엮어가지 마시고요. 근데 박혜민 선수 영입이 굉장히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어가는 이 앞에 라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홍창기, 아니면 박혜민, 홍창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1, 2번은 붙박이로 나가면 상대 무섭다. 팀은 참 머리가 아프겠다. 그러니까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야수들이 홍창기, 박혜민, 최은성도 있어, 김현수 많잖아요. 네. 백업 능력들이 엄청 강했어요. 야, 뭐 거의 주전급 백업이네요. 그죠. 근데 반대로 또 최은성 선수가 1루로 가면서 엔트리가 더 이제 활발하게 돼버린 거죠. 와. 자, 그리고 SSG 꼽으셨죠? 한 경기 때문에 가을 야구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에 네. 무조건 올해는 가겠다라는 의지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추진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김원영 감독님의 팀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네. 완전히 녹아든 것 같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작년에 문승원 선수, 박종원 선수 메꿔준 선수들이 올해 시즌 초에 메꿔주고 박종원 선수와 문승원 선수가 돌아왔을 때 SSG 공격력은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5강에 들어갈 만한 힘이 있다라고 느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를 또 5강 후보로 꼽으셨는데 5강 네. 갈까요? 갑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타격에서도 좀 더 나은 그래프를 그릴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네. 나성범 선수의 영입, 오. 양윤조 선수의 컴백, 그 완벽한 그 5강 전력을 갖춘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최용 선수 최용호 수 선수죠. 있죠. 일단 투수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안정된 모습을 그린다 그러면 이 기아는 올해 좀 5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뤘던 KT의 2연패도 가능할까 궁금한데요. 이제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공백은 있지만 그 자리를 또 박병호 선수가 예전에 박병호 선수의 기량을 찾는다. KT 어마 막 50홈런 치고 이러면 KT 또 우승이죠. 강백호 박병호 붙여놔봐요. 어떻게 그거. 또 뭐 배정대 선수 있죠. 그다음에 황재균 선수 있죠. 우기 선수 있죠. 이 클린업이 터져버린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럼 또 1위? 1위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1위 전력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변수는 또 부상 많이 일어나지 않고 한 시즌을 치르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 백업 선수들 또 뭔가 키워야 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올해 5강을 뽑는데 이렇게 머리 아픈 적은 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근우 프로가 과연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해서 5강권을 바꿀지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